자, 여러분들이 아마 저 아모스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아마 사용할 부분이 아마 매개 효과라는 거하고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해서 아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매개 효과, 뭐 조절 효과가 뭐 없는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모형 만들어서 그냥 돌리면 되겠습니다만은 주로 보니까 이제 매개 효과하고 이제 조절 효과 이런 것들 많이 검증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매개 효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절 효과는 약간 더 복잡해요. 매개 효과보다. 그래서 그건 뒤로 미루고 일단 매개 효과부터 살펴보는데, 그래서 매개 효과는 결국은 이게 간접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간접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모형 있죠? 이 모형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에일리어네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소외감과 관련된 그런 그 연구인데요. 그래서 67년도 소외감하고 71년도 소외감, 그게 있고 여기 677이라고 된 게 이제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소외감인데, 그 다음에 SES라는 게 여기 있죠. 그래서 SES는 이제 Socio Economic Status 해가지고 사회경제적 무슨 지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67년도 소외감은 이제 두 가지로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아노미아라는 거하고 이제 파워리스니스, 그죠? 그러니까 무력감하고, 아노미아는 이제 기억 상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실어증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로 이 측정이 되고요. 71년 것도 내나 측정하는 건 똑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연도 67년도에 한 번 하고 71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전반부에서 이 상관관계가, 그죠? 아노미아 67하고 그 아노미아 70이라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같은 걸 측정했으니까 연도만 달리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SES에서 67을 경해갖고 71로 가는 이 관계 있죠. 이게 이제 간접 효과예요. 물론 여기서는 SES에서 바로 71로 가는 직접 효과도 있고, 그리고 간접 효과도, 그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 효과가 있다면 이제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67이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직접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효과, 이것도 있고, 그죠? 이게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자는 거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직접 효과가 더 크냐, 간접 효과가 더 크냐, 이것도 우리가 그 계수값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형을 이제 돌리는데, 아모스로 가지고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아모스로 가지고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 그릴 때 여기서 보면 이 SES는 다 이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어갖고 이거는 이제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71 같은 거, 그 다음 67도 이게 일로 들어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인더지너스 베리블이라고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종속 변수예요. exogenous 이게 변수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생 변수, 뭐 외생 변수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 내생 변수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이 에러 텀이 필요해요. 에러가. 그죠?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 지금 이 진짜 모델에서는 이거를 그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그죠? 만들었죠? 이거 사실은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물론 이제 모디피케이션 인다이시스라고 그 값을 보고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하면 더 좋은 모델이 되겠다, 그걸 참고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거기서 이제 카이스퀘어 값이 많이 감소한다고 해갖고 무조건 이제 무슨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그죠? 이거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모디피케이션 인덱스 그 보고 값 보고 그죠? 모델 좋게 만들려고 막그 관계 설정하고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종의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을 그죠?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클루 같은 거를 줄 수는 있습니다. 모디피케이션 인덱스가. 그래서 그때 그거는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과정을 따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널리시스 프로퍼티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아웃풋에 가면 거기에 그러니까 뷰 가서 어널리시스 프로퍼티를 택하면은 이제 조그만 창이 뜨죠. 거기에 이제 메뉴 중에 이제 아웃풋을 택해서 거기에 특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인디렉트, 디렉트 앤드 토탈 이펙트라는 거 이거를 이제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부트스트랩이라는 데로 가야 돼요. 부트스트랩. 그죠? 부트스트래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트스트래핑이 그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그죠 그런 가정이랄지 이런 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샘플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모수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스트래핑 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요걸 택할 거냐, 요걸 택할 거냐,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코베리언스 이제 공분산 매트릭스거나 아니면은 코릴레이션 그죠? 상관계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몬테칼로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몬테칼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에 이용되는 그죠? 방법이에요. 몬테칼로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죠? 체크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로 데이터면은 부스트랩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택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이제 아웃풋을 이제 뷰 아웃풋을 가면 그 일반적인 그런 건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아웃풋은 다 나오고 여기서 특히 이제 주의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에스티메이트 중에 매트리스라는 데 가서 스탠다드 인디렉트 이펙트 이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야만 우리 아웃풋에 보면은 그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아랫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랫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 P값 그 인디렉트 이펙트에 대한 P값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위에 그 스탠다드 인디렉트 이펙트를 클릭을 해야만 그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요하시면 되고 그게 활성화되면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바이어스 코렉티드 퍼센타일 메소드 해갖고 이제 투테일드 시그니피컨스를 이제 그죠? 거기 보면은 왜 체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면 스탠다다이즈드 그 간접 효과에 대한 P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은 널 하이퍼스를 귀무가설이 이제 기각하게 되는데 이때 귀무가설은 그러니까 인디렉트 이펙트 여기 미디에이팅 이펙트가 결국은 제로라는 그런 귀무가설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기각을 하면 그죠? 매개 효과가 있는 거고 기각을 못하면 매개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매개 효과가 없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모델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그죠? 경유하는 거 있잖아요. 6, 7 경유하고 7로 가는 거. 그죠?
여기 이제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여기에. 이게 통계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래핑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모집단 그죠? 평균에 대해서 그걸 이제 추정을 할 때 부트스트래핑을 쓰는 경우하고 안 쓰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트스트래핑을 쓰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여러분들 이제 샘플을 뽑을 때요. 그 샘플 크기가 굉장히 커야 돼요. 커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샘플 뽑아갖고 X바를 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샘플 평균 그죠? 샘플 평균이 그거의 그러니까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되도록 하려면은 그죠?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된다는 거 우리 통계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커야 됩니다. 크면 이제 그 뽑아가지고 그죠? 우리 그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신뢰 구간 공식 그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점 추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뮤가 뭐 특정 값이다 이건 아니고 보통 구간 추정치를 이용하죠. 왜 그러냐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왜 그냥 샘플 뽑아갖고 우리가 x 바를 조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뭐 뮤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하니까 이제 구간 추정치를 이용합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달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트스트래핑을 한다면은 n이 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n이 크다는 건 주로 이제 n이 뭐 한 30개 정도 뭐 그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샘플 크기를 크게 뽑을 필요가 없어요. 응? 그리고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그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무슨 분포로 가지는지 뭐 이런 거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5개 뽑았다 그러시다 모집단에서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샘플을 요 5개 뽑힌 거 가지고 또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리샘플링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역시 여기는 뭐냐면 5개 아닙니까 지금 샘플 크기가 역시 5개짜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건 이제 복원 추출을 하는 겁니다. 복원 추출.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게 계속 뽑힐 수도 있어요. 2라는 게 5번 계속 뽑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경우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그죠? 샘플을 이제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x 박 값들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서 물론 이제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x 바 값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뭐 어센딩 오더든 디센딩 오더든 좋습니다. 근데 어센딩 오더를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커지는 걸로 이렇게 좀 그죠? 하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95% confidence interval 그러면 여기 그죠? 위아래 2.5%씩 자르고 이 중간에 95%에 해당되는 그 제일 아래 값하고 그죠? 윗값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구간 추정치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매개 효과 지금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갖고 지난 그 전반부에서 우리가 그 실제로 아모스를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 결과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1하고 E3, E2, E4의 그 상관관계 있죠? 그거를 하기 전에 모델을 돌렸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이 제곱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상관관계 없을 때 그죠? 그 카이 제곱값이고 요게 그때 이제 한 모디피케이션 인다이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상관관계를 설정하면 E1, E3 관계 그 다음에 E2, E4 관계를 이렇게 하면 요만큼씩 카이 제곱값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67점 얼마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71점 얼마였잖아요. 그죠? 여기. 거기서 그만큼이 두 개를 그 상관관계를 설정을 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두 개 한 만큼. 그래 보니까 이 정도로까지 줄어들었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아니 지금 E1하고 E3를 여기 지금 상관관계를 그죠? 설정을 하고 E2, E4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거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죠? E1, E4로 설정하고 E2, E3를 설정하면 이것도 한 60, 뭐 7점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감소하는데 콰이 제곱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그 모델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는 주지만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그죠? 탄탄하게 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상관관계 설정하고 이러면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이저 값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모델 전체적인 그 모델 피트니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개별 그 파라미터에 대한 이 B값들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검증을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다른 걸 떠나서, 물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모델 피트니스 거기 가면은 뭐 거의 그냥 굉장히 모델이 좋은 걸로 나와요. 모델이 좋은 걸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standardized, 그죠? indirect effect입니다. indirect effect. 그죠? 이 사실은 마이너스 0.319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사실은 여기 가면 여기 스탠다다이즈 리그레이션 레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SES에서 67로 가는 게 네거티브 0.56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67에서 71로 가는 게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두 개로 곱하면 아까 마이너스 0. 나온 거 있죠? 이게 나와요. 0.31. 그래서 두 개 곱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인디렉트 이펙트 자체도 지금 음의 관계잖아요. 그죠? 음의 관계고 여기도 보면은 SES에서 67로 가는 게 음의 관계고 그죠? 그 다음에 67에서 71로 가는 거는 양의 관계고 그죠? SES에서 직접 가는 거 있죠? 7일로 가는 거. 이것도 음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의 관계라는 건 뭡니까? SES는 이게 이제 소시오 이코노믹 뭐 스테터스라고 했잖아요. 그 지위가 예를 들면은 높으면 소외감은 뭐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음의 관계 있다는 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인디렉트 이펙트 자체도 간접 효과도 음의 관계에 있다는 걸 여기 알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의 그 P값을 조사를 해서 그 인디렉트 이펙트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two-tailed significance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P값이에요. 그러니까 SES에서 7일까지 가는데 6칠 경우에 갖고 가는 경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P값인데 이게 0.009니까 이거는 뭐 알파 값보다 훨씬 작죠? 알파는 0.05로 잡으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무가서 이제 기가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모스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